넋이 나간 듯한 한 남자.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데 그때 누군가 문을 붙잡습니다. 이어서 기분 좋아 보인다. 듣기만 해도 숨막히는 나 갈 때 편하게 좀 가자. 야, 이 돼지 새끼야. 두 수컷 간의 왜 그렇게 편하게만 살려고 하니까 이 살이 찌는 거 아니야. 지리는 자존심 싸움이 네가 계단으로 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떡하지?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네. 그 누구도 단 1도 굽힐 기세 보이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싸움. 좁디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두 짐승 간의 치열한 서열 싸움이 펼쳐집니다. 곧이어 서열이 정리되고 이 야생의 세계에서 후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죠. 디즈니 플러스 역대급 시리즈 최악의 악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봉고차에서 내리는 무장 괴한들, 그들의 목표는 강남연합 보스 정기철이었죠. 혼자 있는 그에게 풀무장은 수십 명이 꼭 들이닥치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 리스크에게 갔습니다. 조직의 신입 승호가 등장한 뒤 자신이 정기철인 척 일대다 싸움을 이어가며 기철이 도망갈 시간을 봅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 고생했다. 아닙니다. 뭐 할 거 한 건데요. 승호의 활약으로 무사히 빠져나온 기철은 그를 승호를 내 옆에 둬. 단번에 신목으로 삼아버리죠. 그리고 그날 밤 지린의 충성심에 승호는 기철의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주위를 살피더니 사진을 찍습니다. 마치 무언가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듯한 그의 정체는 국제 마약 밀거래를 검거하기 위해 강남연합 내부로 잠입한 언더커버 경찰 준모였죠. 그리고 몇 분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는 척 중인데 여기서 간본 종렬이 야 따라와. 그를 호출합니다. 그들의 행선지는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 외딴 산골. 그곳엔 그들의 마약거리를 방해한 타조직의 누군가가 매를 맞고 있었죠. 그리고 준모를 데리고 온 이유는 검증이었습니다. 똑바로 쏴 이 새끼야. 허나 당연히 쏠 수 없는 그를 사람 죽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종렬이 커버쳐주죠. 해본 놈만 하지.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옥의 연속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옥 같은 것은 승우한테 잘해주고 있지? 똑같이 경찰인 준모의 아내이자 기철과 고등학교 때 인연이 있던 의정까지 이 언더커버 프로젝트에 심지어 기철의 썸녀 역할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사장님, 그렇게 준모는 최대한 빠르게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자 사장님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야망을 빙자해 나중에 바다 낚시 갈 때 저 그들의 마약 밀거래 현장으로 보이는 좀 끼워주시면 안 됩니까? 바다 낚시에 초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 옆에서 좀 바다 낚시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윗대가리 셋이서 즐기는 취미인데 네가 벌써 엉겨 붙겠다고? 당연히 바로 걷당하지만 좀 엉겨 붙으면 안 됩니까? 준모는 그 특유의 메소드 연기와 기철의 메타인지를 유일하게 박살낼 수 있는 치트키 의정 누나가 잘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정까지 활용하며 저 좀 끼워주십시오. 그를 흔들기 시작하죠. 상황 좀 보자. 그리고 며칠 뒤 조성호. 예. 오늘 술 먹지 말고 바로 자, 알았어? 예상보다 훨씬 더 내일 낚시 가야 되니까 준비해, 알았어? 빠른 속도로 알겠습니다. 기회가 찾아온다. 그렇게 꼭두새벽부터 낚시를 떠나게 되는데 한창을 가던 중 의문의 차량들이 그들을 가로막죠. 괜찮으세요? 이어서 수십 명의 깡패들이 그들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목적은 목숨이었죠.
그야말로 꼼짝없는 3인 초과의 상황. 그때 글로브 박스 안에 넣어놨던 비상권총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 습격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낚시 가는 거 알고 있었다면서라. 조직 내에 우리 셋 말고 누구누군지 알지?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었죠. 네. 홍정무, 최상무, 김우진이 평화. 내 중에 누가 재건파랑 붙었는지 네가 알아내. 지금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며칠 뒤 혹시 바다 낚시 2번이나 목숨 바쳐 그를 구해준 준모는 그거 진짜로 가시는 거예요? 슬슬 스퍼트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 맘에 하지만 내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만만치 않게 신중한 기철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준모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임무가 할당되는데 정 소장님 씻고? 예 맞습니다. 중국 마약 공장의 핵심 유통체 비비를 아니 헤렌을 에스코트하는 것이었죠. 딱 봐도 기존세 세계 랭커 같은데 몇 시간 뒤 기철과의 첫 대면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뭐죠 이게? 선물입니다. 기철이 준비한 웰컴 선물은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였죠. 그런데 뭐든 이런 걸로 해결하는 타입이에요? 최소 어근돼 보이는 현찰을 그대로 버려버립니다. 배 띄우는 비용에 선원들 품삯까지. 이번 일로 손해본 거 생각하면 그녀에게 이 정도 돈은 크으로 된 벽시계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푼돈에 불과했죠. 허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생전 처음 보는 죄송합니다. 의리된 기철의 모습. 다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신뢰를 주는 사람하고만 일을 하라고. 신뢰였죠.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는데. 이어서 만난 이래 처음으로 제가 뭘 더 해드릴까요? 기철이 티끌 같은 자존심을 부리자 피곤하네요. 먼저 일어날게요. 곧바로 자리를 뜨려합니다. 혜련 씨. 이에 기철은 한 번에 8kg씩 들여오던 거 10kg로 늘리시죠. 그야말로 초과된 재료비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요. 말도 안 되는 파격적 제안을 하죠. 그렇게 다음날 언더커버 팀이 그토록 기다리던 대망의 한중일 마약 카르텔이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한 방에 체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자, 전기철이 호텔에 떴다. 집중해. 증거가 확보됐을 때만 간 거야.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거야. 모두가 수개월을 준비한 결전의 날인 만큼 1km 안에서는 수신 가능한 도청기야. 철두철미하게 세팅한 후 잠입하는데 일본 측 가드의 몸수색은 그보다 더 철두철미했죠.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수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몸수색? 도청기를 숨겨놓은 준모에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준모는 새치열을 장전해보지만 왁구를 보곤 바로 포기해버리죠. 그렇게 그저 운에 맡긴 몸수색이 시작되는데 이걸 충면해 진짜. 기싸움으로 수색을 단축시키려 해보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꼼꼼한 검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친구와 상당히 꼼꼼하네. 이어서 발목에 숨겨놓은 도청장치 쪽으로 가드의 손이 다가가던 그때 웬 깡패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는 경찰했습니다 경찰. 준모 뺨치는 불도저 경찰 황민구였죠. 검찰청 부장과 반장 그리고 준모의 아내 이 세 명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이 언더커버 프로젝트에 대해 모르는 데다가 기사님. 또 볼 거라고 했지 내가. 민구는 그저 다른 일로 전기철을 검거하러 왔기에 그의 눈에 준모는 지금 비즈니스 중이십니다. 비즈니스는 지랄하고 그저 깡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비키라고. 어? 꼬라보지 말고 비키라고 이 새끼야. 우린 하지만 어쭈? 아내의 안위까지 걸린 이 작전에서 미쳤나 이게? 오늘 같은 절호의 기회가 또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몰랐기에 나오는구나. 지금 이 순간 준모는 넷이 사이좋게 포카 쳤냐? 아이러니하게도 야 동작 그만. 거기 앉아. 기철의 지독한 충견으로 거듭납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이게? 이어서 쳤어? 또 불도저에 쳤어. 지리는 자강두천이 시작되죠. 그렇게 준모는 또다시 기초를 구하게 됩니다. 한편 현장 검거에 실패한 민구는 지린 멸리와 함께 기철의 아지트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CCTV로 지켜보던 기철팸은 문 잠갔지? 이미 많이 당해본 듯 문 잠궈 빨리 개새끼야! 거의 기겁을 하며 문을 잠궈버리는데 야. 3초 준다. 문이 잠긴 걸 확인하자 문 열라고 이 개. 스승의 빙의한다.
그렇게 16연타를 쳐맞자 불쌍한 문은 열려버리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예? 한껏 큰 소리를 쳐보지만 아니 뭐 경찰이면 뭐 이렇게 막 해도 됩니까? 민구 사전에 그래. 깡통이 용건 따윈 없었습니다. 경찰이면 이래도 돼 이 빨로마. 이 새끼들 가만 안 있지. 야 뒤로 와. 일 열렸어. 이어서 전기철이 어디 있어? 여기 안 계시다고요. 또다시 전화해봐 그럼. 어디 가셨는지 모릅니다. 핸드폰으로 하라고 이 빨로마. 저희한테 번호 같은 거 안 가르쳐 주십니다. 딱 3번의 기회를 준 뒤 제대로 다 보여주는 노딱 확률 58,000%인 무려 20원 풀파워 sad악션을 스트레이트로 갈겨준다. 야, 이어서 니들도 번호 모를 거 아니야. 내가 동석이 형 뺨치는 생각나게 해줄게. 진실의 방을 오픈하죠. 몇 시간 뒤 이 소식을 접한 기철과 간부들 사무실 물건들까지 싹 다. 미친 개에게 제대로 물렸단 걸 깨닫던 그때 제가 자수하겠습니다. 준모가 경찰과 맞짱 뜬 사건을 이거 어차피 이거 누군가는 나서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껌 하나 훔친 일인 마냥 제가 벌린 일이니까 제가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 쿨하게 자수를 하러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또 구하려다 그런 그였기에 야 권승호, 새끼가 씨. 기철은 그를 만류하지만 내가 너 그냥 깜빡하게 놔둘 것 같아? 준모는 사장님이랑 회사에 아무런 피해 없도록 제가 일 잘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자신감이 뿜뿜이었죠. 심지어 저 대신에 이번 일 마무리 잘 하고 오면 마치 100% 바로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마냥 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기회 삼아 일본이랑 중국이랑 같이 하는 무역 사업 간부들만 개입하는 마약 사업에 거기에 좀 껴주십시오. 조인시켜줄 것을 딜해버립니다. 일 마무리 잘 하고 오겠습니다. 대답을 빨리빨리 하자 이 기대하다. 그렇게 수갑을 차게 된 경찰 준모. 깡패놈의 새끼가 앞뒤 구분 못하고 경찰한테 들이대고 그딴 식으로 하다 너 뒤지는 수가 있어. 이어지는 민구의 갈굼에도 여유롭게 여유로웠죠. 웃어? 네가 사무실. 야이 새끼야. 똑바로 안 해? 아니 보다시피 저 이어서 자수하러 왔잖아요. 아주 침착하게 운을 띄우더니 그래? 그럼 어디 자수하러 왔다고 하니까 대가리 들고 네 죄를 한번 쫙 읊어봐라. 제가 또박또박 상황 파악도 못하고 주제 넘게 대한민국 공무원 몸에 손을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깔끔한 도계자를 박습니다. 아니 형사님도 운동 꽤나 하신 것 같은데 이어서 그 운동부 출신이면 솔직히 그 깡패 아니면 형사질 아닙니까? 예? 본인과 똑 닮아있는 민구의 불같은 성격을 아니 솔직히 형사님이나 나나 별거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운이 좋으니까 예? 운이 좋으니까 이렇게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지. 제대로 긁어대기 시작하죠. 이게 뭡니까 지금 깡패도 아니고. 애초에 준모의 작전은 진짜 이 말로 아주 걸리냐? 다혈질 세계 챔피언 민구를 자극한 뒤 이거 보자 하니까 개처럼 쳐맞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작살이 나버리죠.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준모는 정말로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난 그가 가장 먼저 받은 미션은 혜련을 설득하는 것이었죠. 준모에게 은근히 관심이 있는 듯한 그녀였기에 그것을 파악한 기철이 그를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호칭을 어떻게 해? 편하게 불러주세요. 편하게. 대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팅을 마친 준모는 단도직입적으로 혜련 씨, 저희 사장님하고 거래 계속 하실 거죠? 뭐 이번 같은 사고 앞으로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사장님 옆에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돌직구 본론을 갈겨버리죠. 이에 혜련도 나고 날. 바로 본론을 꺼내옵니다. 강남 크리스탈, 강남연합이 팔고 있는 마약이었죠. 한국에서 법리라는 우리 동포들이 알려줬어요. 어디 가면 히로폰 구할 수 있다. 이어서 그것을 그대로 컵에 부은 뒤 물을 타는데 가라앉으면 하품, 거품이 나면 상품. 이건 최상품. 이런 건 우리한테서밖에 못 구해요. 그 얘기는 뭘까요? 特色菜品尝一下. 마시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때 가봤죠? 그를 멈춘 혜련은 정 사장님이 이때까지 일본에 수출해야 할 우리 물건을 빼돌려서 팩트에 기반한 한국에서 팔고 있었다.
반박불가 촌철살인을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무슨 수로 계속 거래를 합니까? 갈겨버린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사장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까지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더 할 얘기가 없다. 한편 일본에 납품할 마약들을 이제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몰래 빼돌린 자는 솔직하게 말해봐. 정배였죠. 심지어 얼마 전 경찰에 붙잡혔다 바로 풀려난 것까지 권성호가 그냥 풀려나면 안 이상하시고 모든 것이 제가 그냥 풀려나니까 이상하십니까 형님? 그를 배신자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냥 풀어줘. 아, 형 진짜 제발 그만해요 제발. 나 형한테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알죠? 거짓말 한 적 없어. 형 정말로 억울해 보였지만 확실한 증거가 그의 이중장부가 존재했죠. 네 가게에서 나온 이중장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정배야, 예. 둘이 20년간의 우정은 너 나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있었냐? 한순간에 형 제 몰래 뒷조사하셨습니까? 네가 돌이킬 수 없는 물줄기로 내 물건 빼돌려서 딴 주머니 차고 있었던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내 물건? 우리 물건. 갈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이 새끼야? 약쟁이들 약 떨어지면 바로 등 돌리는 거 모르십니까? 그때 대비해서 재고 좀 확보해놨습니다. 왜요? 서로 너무나 단단했던 만큼 아 20년 세월 허무하네. 무너질 때의 균열 또한 형 지금 이딴 걸로 나를 쳐내? 그야말로 지금 형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군데? 산산조각 수준이었죠. 형 지금 완전히 판단이 흐려진 거 알아요? 누구 때문에? 유이장 그 짭새녀 때문에. 맞죠? 병으로서 죽여버리기 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는 정배는 경찰 만나고 다니는 건 내가 아니라 형 아니야! 그동안 참고 삭혔던 말들을 유이장이랑 친하다고 권승호 그 새끼만 끼고 돌고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직이 계속 이상한 일 생기는데도 형 의심 한 번도 안 하고 형이 전해야 될 게 내가 아니야! 유이장 권승호 아니야! 형 눈 멀어 있는 거 언젠가는 안다. 장담해. 그리고 좋았죠? 정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마중 나간 것은 종렬. 이어서 인트로의 참사가 벌어졌던 것이었죠. 한편 회의 중이던 언더커버 팀에게 불길한 소식이 들려온다. 신부름 끝나 천 사장이 왔습니다. 천 사장은 기철 전용 심부름꾼이었고 유도군 청장이 유 청장은 강원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던데요. 의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의정과 준모가 같이 있는 것을 처음 기철에게 발각당했을 때 준모가 급하게 둘러댄 것이 아 여기는 저 국민학교 때 태권도부에서 같이 운동하던 누나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란 것이었고 준모의 조작된 프로필, 즉 권승으로서의 프로필은 현재 강원도 원주가 고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철이 심부름꾼에게 시킨 내용인즉슨 의정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난 알아봐줄 수 없다고 하니까 퇴직 경찰관 단체 경호해러 가겠다고. 그리고 당연히 의정의 고향이 원주일 리 없기에 준모는 전속력으로 달려간다. 퇴임하신 그 유덕훈 청장님 회고록을 연재하고 있는데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몇 분 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천 사장과 준모가 안녕하십니까. 대면하죠. 저 혹시 천진평 사장님 되십니까? 네. 서로 모든 걸 알지만 정기철 사장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서로 모른 척하고 있는 숨막히는 상황. 잠깐 얘기 좀 나누실까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사료 뭡니까? 이건 왜요? 아니 뭐 사장님이 시킨 게 좀 있어서. 그거는 사장님하고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팽팽한 기싸움이 뭐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료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어집니다. 야, 너 진짜 정체가 뭐냐? 어? 아니 사장님 지시라고! 빨리 갖고 오라고 사료 빨리! 사장이 지랄하네. 야, 그는 이미 경찰이 왜 깡패 똘만 일을 하고 있어? 어? 경장 박준모, 이덕구 청장 사회. 니들 지금 무슨 짓들을 꾸미고 있냐? 어? 이 언더커버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한 상태였죠. 심지어 가츠지가 기철은 천 사장이 연락만을 기다리며 의정은 모르는 간접 인질극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야 천진평, 너 이 새끼야 깡패 똘마니 짓 하다가 빵이 들어가서 개고생하지 말고 야 일은 내가 봐줄 테니까 경찰 수사 협조해. 협조.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디즈니 플러스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최악의 약 3화부터 7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지난 1, 2화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각 캐릭터 분석과 함께 8구와 예고편에 나온 장면들 뜯어보며 앞으로의 내용을 분석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화 마지막, 의정이 원주 출신이라는 거짓말 하나가 탄로남으로써 아니 전기철 이 새끼 무슨 수친 거 아닐까요? 기철의 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고요. 의정에 대한 의심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뒷조사만 시키던 기철이 결국 너 나 의심하니? 내가 경찰이라서? 직접적으로 묻는 단계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철의 의심 단계가 더욱 발전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의정이 비상용으로 휴대하던 총까지 만지작거릴 정도의 큰 위기 상황에 초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랑 같이 가죠. 정 사장님 없이도 혼자 잘할 수 있죠? 이 대사들과 무역 다시 시작하시죠. 이 키갈 장면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신뢰를 중시하는 혜련이 결국 기존의 유통책 기철을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중모로 갈아치우려는 것 같고요. 또한 이때 입었던 복장이 드라마의 첫 시작 1화 인트로 부분에 나왔던 대사륙전 때 입었던 복장과 동일한데요. 아무래도 같은 날 벌어진 사건들이고 시간 순서는 이 키갈 이후 사륙전 순으로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고편 초반부에 마약제조 전문가 윤 교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치는 대사, 한국 유통책 마음 먹었어요? 이 역시 뉘앙스상 새롭게 유통책을 맡기기로 한 사람한테 건네는 말 같은데, 그렇다면 그 대상 역시 준모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서부장이 다가가고 있는 남자는 비록 소개 영상엔 등장하지 않았지만 본편에서 기철을 습격했던 경쟁 조직의 간부와 실루엣이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서부장을 필두로 그들을 습격하는 것 같고요. 장면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끝까지 나오진 않지만 되돌려서 자세히 보게 되면 장검을 그의 목에 가져다 대며 협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번 작품의 타이틀인 최악의 악을 언급하면서 특이한 제목이니만큼 작품 전개가 그 제목을 따라가게 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악이라고 생각지 못한 존재가 엄청난 반전을 주며 진짜 최악의 악이었다는 전개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 최악의 악은 해피엔딩일 경우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종국엔 기철과 준모가 힘을 합쳐 그들을 물리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드엔딩일 경우 그 최악의 악에 의해서 준모도 죽고 기철도 당하고 주요 인물들이 모두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만약 기철이 죽는다면 최악의 악의 탕에 힘이 빠진 기철이 막타를 치는 건, 아니 목숨을 거두는 건 형 눈 멀어 있는 거 언젠가는 안다. 장담해. 버려질 최정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으로 준모의 또 다른 언더커버 요원이 이미 잠입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존재한다면 시나리오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충격과 반전을 줄 수 있는 에이 싸움 잘하면 형이지 뭐. 용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근거적으로 봤을 때도 마약 수사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연합의 주요 인물들 중 엄청 오래된 인물은 아니면서도 작품엔 자주 등장하고 인지되어 있는 인물인 용대가 제격인 것 같고요. 아마 준모가 이제 더 이상은 빠져나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용대가 도와주며 그 정체를 밝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각 캐릭터들을 좀 더 파헤치며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정기철입니다. 가끔씩 나오는 그의 과거를 보면 상당히 평범하고 착한 소년이었던 걸 알 수 있죠. 작품에선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그의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해버린 어머니의 사건 후 죽였어. 변질된 것으로 얼핏 보여지는데요.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 허나 사실 아버지를 진짜 죽인 장본인은 힘없는 어머니가 아니라 정기철 본인일 것 같습니다. 어린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 수 없던 어머니가 희생을 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살인자 집안이라고 온 동네가 손가락질 할 테니까. 그 이후 약자로서 절대 억울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트라우마와 결합된 강력한 의지가 강한 힘과 권력 그리고 돈에 집착하여 지금의 기초를 만들게 된 것 같고요. 그렇기에 그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면 20년 중마고인 정배까지 가차없이 내쳐버리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기철의 행동 양식에 유일하게 변수를 만들고 그의 메타인지를 박살내는 것이 첫사랑이자 현재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의정이란 것이 참 재밌는 포인트이고요. 지금까지 나온 의정은 정말 똑바른 캐릭터이고 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기철에게 흔들릴 일말의 여지도 없지만 어려서부터 지켜봐온 기철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 또한 상당하기에 이 감정 포인트가 종국의 단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표출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한편 준모의 경우는 비록 불도저 같지만 의정만큼 올곧은 성격인데요. 그래서 좀 전 예고편 분석에서 혜련이 키가를 박아버리지만 준모라는 캐릭터가 아내를 두고 외도를 할 가능성은 없기에, 그리고 이 장면의 느낌을 보면 준모가 바로 밀어낸 듯한 실루엣이기에 이 키스를 절대 받아줬을 것 같진 않고 이런 점이 준모의 계획에 있어 어느 정도는 차질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캐릭터라서 더더욱이 본인의 눈앞에서 본인의 아내가 조직 보스와 꽁냥대는 걸 보면서 부들대는 연기를 보는 맛이 일품이었고, 혜련의 경우 작품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 가장 감정이 없는 캐릭터인데요. 그 첫 등장신 때부터 주황색 가발을 입히고 등장시킨 것이 척키 사이코패스적 이미지를 은연중에 삽입하려고 의도한 게 아닐까 싶고요. 당연히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시오패스적인 면모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과 함께 전개에 변수를 주며 그걸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남연합 간부들인데요. 먼저 가장 까다로운 의심쟁이 정배이죠. 연합 내에서 현재 메타인지가 가장 좋고 준모가 초래하는 결과와 행동 족족 의심하고 태클을 걸던 인물인데요. 무려 20년의 세월을 배신당하고 그 마지막마저 아주 처참했기 때문에 무조건 또 한 번 이상은 나와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 영상에선 생략했지만 조직 내 아직 붙잡히지 않은 배신자가 한 명 더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본편에선 이것이 정배인 것처럼 간접 묘사될 때가 많았는데 저는 이것이 왠지 또 한 명의 간부 홍희성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배와는 대조적으로 언제나 유하고 특히 준모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인물인데요. 정배가 등장할 때마다 의심과 긴장감 그리고 서스펜스를 부여한다면 희성이는 항상 유한 대사들로 안도감을 주는데 오히려 이런 이미지를 심어놓고는 배신자로서 반전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은 종렬자인데요. 비록 배신은 안 했지만 자신의 실력과 기여도에 비해 강남 출신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죠. 더불어 살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상당한 야망도 있는 캐릭터이기에 남노화에서 더욱더 활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리뷰로 돌아와서 단순한 언더커버물이 아닌 남편과 아내의 공동 언더커버라는 설정이 역시나 신선한 포인트이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장점으로 다가왔는데요. 캐릭터들 간의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갈등하며 벌어지는 관계 변화와 미묘한 감정선, 특히 내 눈앞에서 꽁냥대는 아내와 기철을 바라보며 부들대는 준모를 표현하는 지청 배우의 연기력이 작품의 재미를 58,000배 업시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들부들 연기력 탑티어인 것 같고요. 진짜 자칫하면 그냥 무난히 흘러갈 수도 있는 대사와 장면들을 섬세한 연출과 배우들의 지리는 감정선으로 내내 몰입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진짜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대사며 속도감 있는 전개며 점점 더 재밌어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마성의 작품이었고요. 끊임없는 의심과 서스펜스의 끝은 과연 어떤 결말을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 기대된다. 본편 보시는 분들에게 스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작품의 지리는 서스펜스 장면이나 명장면 명대사는 거의 다 빼고 구성한 소개 영상이니 꼭 본편을 감상해 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최악의 악은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누구인가? 지금 누가 무슨 일을 내었어? 살랑살랑 네 뽕수고 봐라.